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죠.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이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이라면 이거 또 손해네 이런 반응을, 전기차 차주가 아니라면 이게 뭐야, 이게 대책이라고,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뜯어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한 건데, 이미 이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많이 알려졌죠. 인천 청라 벤츠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 나온 건데, 한 줄 평을 하자면 방향 자체는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직 어설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나온 발표를 정리해보면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인증과 정보 공개, 두 번째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기 개선, 세 번째는 소방 장비 개선, 이렇게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배터리 인증제와 정보 공개 내용을 보면 배터리 인증제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원래는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번 화재 사태로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일정을 앞당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를 판매한 이유가 아니라 차를 판매하기 이전인 제작 과정부터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전기차를 제작할 때부터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고요. 지금은 이게 제작사가 셀프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면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과하면 인증된 배터리가 되는 거고, 안전한 배터리를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로 치면 충돌 안전 테스트만 정부에서 하다가 이제는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트레인도 안전 검증을 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 정보 공개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기존에는 배터리의 용량과 최고 출력 같은 정보만 공개됐다면 이제는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형태, 배터리 원료, 이런 것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이거죠.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정부에선 설명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도 추가된다고 하죠. 사실 이건 좀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고전압 절연 검사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여부 같은 것도 검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아무리 전기차라도 관리가 필요한 자동차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 건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기 개선, 그리고 충전시설 확보 의무화 시기를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부분인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 이건 신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 전기차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무료로 BMS 안전 기능 설치를 추진할 거라고 하고요.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들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도 개선한다고 하고요.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충전기 개선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용 자체는 왜 나온 거냐?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선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과충전 예방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인데 이걸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 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충전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말이 되냐? 이 말이 나올 타이밍인데 정부에선 뭐라고 설명했냐? 2중 3중의 안전 장치를 두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건 과충전 여부를 떠나서 있으면 좋은 거라서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나온 게 뭐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화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원래는 내년 1월부터 100세대 이상 구축 아파트는 주차 면적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걸 1년 동안 유예할 거란 거죠. 전기차 차주들 입장에선 인프라 확충이 미뤄진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소방 장비 개선. 이건 사실 진작했어야 하는 거죠. 꼭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소방 장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일단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건물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게 이유라고 하고요.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축 건물은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걸 교체해서 성능 개선을 유도할 거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장비가 아니고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소방차가 혹시나 늦게 오게 되면 이게 있으면 골든타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서 스프링클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소방 관련 내용은 이런 방향대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빈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본 충전시설 확보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기 발표이기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제안서처럼 전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구축 건물 충전기 확보 의무
기간을 뒤로 미룬다면 그동안 충전기 보조금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환경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길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충전기가 보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분을 제대로 하고 보자고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충전기는 두 가지가 다 걸려있는 겁니다. 우선 산업 발전, 전기차 보급이 더뎌진 이후에는 공포심과 가격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문제도 큰 몫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관련 자료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충전기 설치 보조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줬으니 충전기 품질이 어떻든 브랜드가 뭐든 유지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쓰니 충전기가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뭐 그냥 결제 오래라던가 충전이 안 되는 문제 정도에서 그치면 모르겠지만 기계는 기본적으로 오래될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세금 낭비가 있죠. 아직까지도 보급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급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보조금 투입이 상당하고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가보면 쓸만한 충전기가 몇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2차적으로 안전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빠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다른 걸로 교체하면서 이중 지출이 발생하죠. 아파트라면 관리비를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노후화된다면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라면 노후화된 이후에도 충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란 소리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충전기 보조금은 분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겁니다. 보조금이 100%라면 설치할 때 50%를 주고 나머지 25%는 3년 동안 유지 보수 점수를 충족하면 주고 나머지 25%는 5년 동안 유지 보수 점수를 충족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충전기 관련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에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내용이었냐면 앞에서 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관련 내용인데 여기도 충전기 보조금 개편 관련한 건 없었잖아요. 설치 보조금뿐 아니라 유지 보수도 그만큼 중요한데 이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거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이미 확산되어 있는 공포심을 어떻게 바로 잡냐는 건데 사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만으로 공포심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뜨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논리이자 이런 걸 보고 선뜻 전기차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의 생각은 뭔가요? 내연기관차도 불이 나?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전기차는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심지어 노후차가 아닌 신차에서 불이 난다는 게 문제 아니야? 이런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1만 대당 화재 비율 통계만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 그 어느 때보다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라던가 배터리 인증 문제 이런 거랑 잘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다시 전기차 비관론자로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지금 필요한 건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건 당연해야 하는 거고 왜 가만히 서 있는 신차에서 불이 나냐 이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정부나 기업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공포심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판도를 확 뒤집거나 예컨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실험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차가 더 안전하다는 게 증명된 영상 같은 게 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이미 너무 많은 대중들이 불에 타는 전기차의 모습과 사고 후 탈출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수도 없이 접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과충전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설도 제기를 하면서 공포심이 더 키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원래대로면 100만 노력하면 될 걸 이제는 200, 300 이상 노력해서 전기차 공포심까지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산업으로 잡혀버리는 이상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확하게 가려면 이런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당장 충전기 보조금부터 이렇게 허술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거죠.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는 것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대부분은 증명하는 쪽에 바빠진다. 즉 통계학적 과학적 증명 자료 이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결국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전기차 공포가 퍼져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